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인데요. 저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주고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줬는데 뭐 이렇게 종이 이제 그걸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저는 어떤 때 생각할 때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묻어뒀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달란트하고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주인이 돌아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이제 즐거움에 참여할 정도로 아주 그 다섯 달란트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달란트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란트 받았는지조차를 모르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워낙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목표도 별로 없고 학교를 들어왔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 달란트 받았는지도 모르고 달란트를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학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좀 이렇게 달란트를 찾아주고 또 개발시켜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란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서대학은 아마 저기 서울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동서대학이다 보니까 동쪽하고 서쪽에서는 유명한데 남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동서대학교는 그 생긴 지 92년도에 생겨져 가지고 작년에 30주년 맞이했고요. 우리 장순원 총장님도 와 계신데 부산에 몇 안 되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주 이렇게 학생들한테 채플도 하고 있고 또 교직원 채플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우신 대학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는 목사님이셨는데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우리 학교부인 동서학원 산하에 세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워진 대학이 1965년도에 만들어진 2년제 대학인데 경남정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동서대학교는 92년도에 만들어진 대학이고, 그다음에 부산 디지털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버 대학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서대학교 10,000명, 경남정보대학교 10,000명, 그다음에 디지털 대학에 3,000명 정도 해서 한 23,000명 정도 학생이 있는 대규모 대학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저희 부친께서 부산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일본에 그 당시에 뭐 얼마나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아주 뭐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였는데 부산. 근데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가고시마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쿠라지마로 유명한 그 가고시마에 미국 선교사님이 가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크 맥시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우연찮게 그 우리 부친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셨는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본과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1960년대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GNP가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가보니까 뭐 워낙 잘 살고 자동차도 있고 뭐 그냥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뭔가 했더니 실업 교육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비전을 품으신 것이 한국에 가면 이 성경과 보습을 든 학교를 하나 만들겠다. 성경이라는 것은 믿음을 신앙을 중심으로 한 보습, 삽이라는 것은 이제 실업이라는 것이죠. 실업 교육을 강조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말이 되면 주일날 교회를 다니시면서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한국 가서 앞으로 비전이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들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영어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잘 알아들을 줄 알고 이제 헌금을 좀 받아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거기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가 와서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만큼 그 설교 내내 한국에서 왔다고 설명했는데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게 그 헌금해 주신 것을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가장 싼 땅,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이 있는 땅이 그 땅입니다. 산인데요. 자갈밭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산이었는데 그게 그때는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김해였는데 거기에 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천막을 짓고 이제 학생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을 손수 몰고 다니면서 내가 대학을 세웠는데 가면 성경도 가르쳐주고 실업 교육도 해주니까 우리 학교 오십시오 하니까 트럭에 한 19명 정도가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명을 싣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 학교가 산에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막을 쳐놨거든요. 이게 대학이다 이렇게 하니까 몇 명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졸업을 할 때 참 학생들도 울고 교수도 우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우는 거는 참 기가 차서 울기도 하고 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이렇게 큰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교육자로서 길을 걸으셨는데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해서 학교를 좀 이렇게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눈치를 탁 챘죠.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우리 목사님 같이 또 정치학을 공부하고 또 이제 이제 또 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박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박사를 하는 순간 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학자의 길을 걷게 되면은 또 학교에 오라 그럴 거고 그럼 학교에 가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박사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쿨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졸업을 하니까 일본에 있는 이토츠라는 종합 상사가 있습니다. 이토츠 상사라는 것은 일본 종합 상사 중에서 넘버1인데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게 동경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덜컥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기분이 좋았죠, 제가. 그래서 그 동경에 가서 아주 21층 아주 동경에서 가장 중심가에 있는 그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온갖 폼을 잘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경에서 그 좋은 회사에서 그냥 그 온갖 사람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월급도 또 세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방학이 되면 이제 휴가를 때는 가족들한테 또 하와이 가는 비행기 표도 주고 뭐 여러 개 좋았어요. 그래서 폼을 착 잡으면서 너무 좋게 지냈는데 그때 94년도거든요. 94년도인데 그때 북한의 1차 핵 위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핵을 막 이렇게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의 종합상사라는 것은 인텔리전스를 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리포트를 써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열심히 이제 리서치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일본 신문을 보니까요. 그 게이오 대학의 그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분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그분이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근데 분석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야겠다 해서 게이오 대학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그분을 만나 뵙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 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좀 했더니 아주 인터뷰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쓸 게 많아졌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님께서 저한테 혹시 내 밑에 와서 박사과정에서 공부 좀 안 하겠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주저없이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회사에서 딱 들어왔는데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사과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는 또 안 한다는 마음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좀 하면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고 합격을 하지 않으면 제가 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공부도 안 하고 가서 시험 치는데
그게 덜컥 붙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학교를 그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가면 학교를 이렇게 보여만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에 오라는 말도 안 하시고 학교만 보여주면서 어떤 정신으로 예를 세웠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학교는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학교니까 머리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낀다는 말은 우리가 지식만 있는 아주 차갑디 차가운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하나님의 따뜻함,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업 교육인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방학 때 가면 학생 때도. 그래서 뭐 그렇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포옹을 잡으면서 다니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정말 주말에도 공부해야 되고 정말 밤새서 공부해야 되는 그 일 학습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폼이 하나도 안 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박사 과정을 마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 동서대학교에 또 취업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참 희한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본에 갔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를 피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 학교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사연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고 또 이제 제가 국제처장을 맡아서 이제 국제 협력 관계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좀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중국에다가 합작대학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나 제가 중국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읽으신 분 계십니까? 네, 국민일보를 잘 구독을 안 하시라고. 그게 썼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교육 담당하는 참사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좀 알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코엑스에서 중국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대학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대학을 좀 소개시켜 줄 테니 좀 서울에 와서 코엑스를 좀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은 중국의 대학들이 와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참사관이 저를 한 학교의 부스로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학교가 중국 우한에 있는 중남재정정법대학이라는 대학이었는데 거기 부총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소개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총장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학교하고 다음 달에 우한에서 자매 결연을 좀 맺자. 협력 대학이면 좀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 제가 그 우한으로 갔습니다. 가서 학교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장이 나오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총장이 딱 들어오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너 장제국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한 게 아니고 중국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저한테 장지고냐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다닐 때 저 옆에서 공부했던 그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 91년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국교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가면은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안 놀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혹시 또 잘못 만났다가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잘 안 만났어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유학생이 앉았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참 처음 보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학생은 그 당시에만 해도 중국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끼니도 막 굶을 때가 많고, 그다음에 한 아파트를 빌려서 10명이 같이 살고 막 그랬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 써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짜장면 집에 가서 오늘 같은 짜장면 좀 사주고 재밌게 잘 지냈는데, 제가 먼저 졸업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 우한에 있는 중남재정정법대학의 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만나서 참 정말 감격의 만남을 했는데, 저는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 학생은 제가 참 고마웠나 봐요. 짜장면을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해요. 15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13억의 인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넓은 천지에서 어떻게 이 사람 이름이 우한동인데, 우한동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13억 분의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해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 벌써 예비하심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중국에다가 합작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같이 좀 만들자. 그랬더니 걔가 하겠다고, 같이 한번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대학이 한국 대학으로서 최초로 만드는 한중 합작대학이 지금 중국 우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한국에서 우한에 있는 학교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전해도 우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더니 요새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 우한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전까지.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마크 맥시, 그분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현재 그 학교까지 만드는 그런 것으로 역사가 전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분을 제가 만나 뵈가지고 제 박사학위를 하게 해가지고 제가 동서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환동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중국에다 합작대학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저는 이런 만남의 기회를 좀 만들어주게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100%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고, 뭔가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탤런트 개발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탤런트 개발. 탤런트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탤런트 여기 오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오면 탤런트를 찾아주고 개발해주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가 뭐라는 것을 또 성경적으로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잘 안 와요. 잘 안 와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했는데, 나보다 게으른 자 나와보라 그래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의 게으른 학생들 중에서도 최고의 그 게으른 사람들을 좀 모아서 걔들을 중심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아무도 안 와요. 게으르니까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응모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처장께서 지금 학생들 모아놨으니까 총장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취지를 설명하시고 특강을 하나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두 사람 딱 앉아 있더라고요. 학생들 모아놨는데,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총장이 와가지고 특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 두 학생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내가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학생이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 총장실로. 근데 이 학생은 약속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총장들, 장영률 총장도 그렇지만은 진짜 그 일정이 많거든요. 일정이 많은데 약속도 안 하고 불쑥 찾아와가지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키가 크고 그냥 또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해. 체육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총장님, 그래서 왜 들어오라고 해서 앉으니까 자기는 앵무새를 너무 좋아한대요. 앵무새를. 그래서 앵무새를 너무 좋아해서 앵무새를 한 마리 사러 갔더니 한 마리당 100만 원을 하더래요. 100만 원.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앵무새를 한 마리 사고 싶은데 앵무새 한 마리 사주세요. 그러니까 얼만데? 100만 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냈답니다. 이놈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100만 원이 너의 이름이냐 이렇게 하면서 야단 맞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어머니가 안 사주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모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대요. 이번에 입원하셨는데 자기가 정성스럽게 가서 병간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병이 나으셔가지고 퇴원을 하게 됐을 때 이모가 이 학생한테 너 참 정말 정성스럽게 나를 간호해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사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뭘 사달라 했겠습니까? 앵무새 사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는 좀 부자인가 봐. 앵무새를 사줬습니다. 사줘가지고 한 마리를 두 마리를 만들고 두 마리를 세 마리 만들고 세 마리를 네 마리까지 만들어서 두 마리를 팔아서 200만 원을 마련해서 어머니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저한테.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너가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냐 도대체 나는 지금 바빠서 지금 다음 손님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총장님 제가 세계적인 앵무새 숲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잘해야 되고 미국에 가서 그 앵무새 전문가들을 만나서 앵무새에 대한 지식을 다 습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미국 가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SAP USA라 그래가지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한 100명을 뽑아서 한 학기 동안 두 학기 동안 미국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말이 자기가 미국에 꼭 가서 저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점이 0.7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거기 선정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좀 백을 써서 자기를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가 가면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의지가 너무나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무리한 것을 했습니다. 100명을 뽑는데 그럼 70명은 성적 순대로 뽑고 30명은 인생 리셋 프로그램이라 그래갖고 정말 성적은 안 좋지만 한번 새로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그 성적표는 내지 말고 에세이만 써가지고 내면 그걸 읽어보고 넣어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걔가 그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오전에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각자 활동을 하는데 이 학생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앵무새 전문가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명씩 찾아다니는.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매일 카톡을 보내요 저한테. 저는 몇 시겠습니까? 새벽 2시쯤 되면 까똑 와요. 보면 걔야. 그 카톡에 보면은 그 자기와 전문가와 그 앵무새 사진 찍은 걸 보내주는데 걔가 이제 그 여름 방학 때는 그 좀 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뉴욕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뉴욕에 또 그 앵무새 전문가들이 많으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자기가 소중에는 3,000불밖에 없는데 그 3,000불은 자기가 한국 갈 때 앵무새를 사가기 위해서 3,000불을 모아놓은 돈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길 가던 사람을 붙잡았대요.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앵무새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잘 데가 없다. 당신 집에 가서 좀 자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또 미국 사람도 오케이 우리 집 가서 자자 하루 채워주고 이렇게 전전하면서 드디어 이제 앵무새 도매상한테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좀 만나달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안 만나주더래요. 왜 안 만나주냐니까 내 보안이 그 별로 이렇게 그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앵무새를 갖다가 살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다고 그 앵무새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찾아가가지고 청소를 해줬대요. 무조건 이제 바닥을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도 이상하니까 안 만나줬는데 이제 그 의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앵무새를 한국에 수입해가지고 한국에서 큰 샵을 열어서 정말 비즈니스 크게 한번 해보겠다.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3,000불을 주면서 3마리를 자기가 좀 보내달라. 나는 한국 가겠다 해서 그 말을 하고 자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6개월 만에. 그래서 내가 야 1년 있어야 되는데 왜 6개월 만에 왔냐 했더니 자기는 학교를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왜 학교를 그만두니까 자기는 더 이상 앵무새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된대. 내가 화가 나잖아요. 제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내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배은망덕해가지고 좀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 게이츠도 학교를 그만뒀고 그다음에 그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도 학교를 그만뒀지 않습니까? 혹시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학교를 그만두게 뒀습니다. 학교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나중에 보니까 전국에다가 그 앵무새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70개를 만들었습니다. 70개. 지금 현재 매출이 100억이에요.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 사업가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저 와서 하는 말이, 총장님, 제가 학교에서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앵무새를 사서 한국에 보내서 수출하는 방법도 몰랐고, 또 수입 통관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배웠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학생들의 능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를 개발시켜주는 그런 것을 해야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막 그냥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 그 학생이 정말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찾았고,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는지 모르겠고 세 달란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걔는 아마 지금 세 달란트 더 남겼을 거고, 5달란트를 투자를 해서 5달란트 남긴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 학교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불교세가 강합니다. 부산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봐야 한 10%도 안 되죠. 한 5%, 6% 정도만 크리스찬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인데, 채플 시간 때 그렇게 저희들이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뿌려주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졸업하고 나갈 때는 한 30% 정도가 크리스찬을 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저희 아버지가 마크 맥시를 만났듯이, 제가 또 오환동을 만나고 고노기 마사오 교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달란트를 100%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